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일제강점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백의종군한 우당 이회영 선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지도자 양성에 힘쓴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회영 선생은 형제를 모아 항일투쟁을 함께할 것을 결의합니다. 7형제 중 6명의 형제 50여 가족이 만주로 망명하여 길고도 험난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때 독립자금으로 쓰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했는데 지금 시가로 거의 5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동생 이시영 선생과 20여 명의 가족만 살아 돌아올 만큼 그들의 삶은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문 차원의 헌신을 하며 10명 이상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문가, 그 중심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 있습니다. 서구와 일제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던 1867년 서울 남산골에서 태어난 이회영 선생은 구대가 정승, 판서, 참판을 지낸 명문가의 자손인데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 이항복이 10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 그는 노비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물론 평민으로 면천해주기까지 했고 청상과부가 된 누이 동생을 개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선생의 행적을 보면 일찍부터 항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896년 항일 의병운동을 돕기 위해 경기도 개성 인근에 인삼밭을 경작하고 1898년에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중계몽과 외교정책을 펼쳐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만행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는데요. 결국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외무부 교섭국장이었던 친동생 이시영 등과 함께 을사보호조약 철회, 무효화 운동을 전개하고 을사오적 암살을 꾀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06년에는 만주에 이상설, 이동영 등을 파견해서 교포 자녀 교육을 위한 서전서숙을 개설했지만 일제의 간섭과 자금난으로 1907년 10월경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1907년에는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의 창립 멤버로 가담해 교육, 계몽, 강연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 시간에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가 밀사를 파견해 을사보호조약의 강압성을 전 세계에 폭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배웠는데요. 그 밀사 사건을 고종에게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었습니다. 비록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 고종 황제가 퇴위하는 결과를 낳긴 했지만 선생의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항일운동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 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선생은 동지들을 평양, 안동, 정주 등 각 학교에 파견하고 자신도 서울에 상동 청년학원을 개설하여 학감으로 취임해
국내에서의 교육 활동에 매진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항일 활동에 한계를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1909년에는 김구, 이동영, 양기탁 등과 비밀리에 신민의 관부를 소집하여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세울 것을 결의하고 중국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를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드디어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육형제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 12월 겨울에 만주로 망명했는데요. 유하현 삼원보에 정착하여 용정촌에 제만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1912년에는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위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10년간 3,500여 명의 항일 독립군을 양육함으로써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담당하게 되죠. 만주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1918년에 이르러서는 고국에서 가지고 온 독립운동 자금이 바닥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지만 선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주를 떠나 블라디보스톡, 북경, 상해를 돌며 독립운동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선생은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 동생 이시영과 함께 의원으로 참가했지만 임시정부 수립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예상이 적중하자 미련 없이 임시정부를 탈퇴하여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조로 조선의 항일 독립운동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선생도 1922년부터 북경에서 이얼규, 유자명 등을 만나서 함께 행동하는 자유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습니다. 1923년에는 신채호, 유자명 등과 함께 친일파와 밀정을 처단하고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인 다물단을 설립하고 이듬해에는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했습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발발하자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의 연합으로 독립운동 단체인 항일구국연맹이 결성됐는데요. 이때 선생이 의장으로 취임하여 항일운동에 뜨거운 불꽃을 피웠습니다. 항일구국연맹은 행동조직으로 검정 옷을 입은 공포의 대상이란 뜻의 흑색 공포단을 조직해서 일제의 공공기관 및 시설 파괴, 친일파와 밀정 처단 등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모이 일본 영사관 폭파 사건, 천진항 일본 군수물자 수송선 폭파 사건, 천진 일본 영사관 폭파 사건 등이 일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색 공포단의 활동이었죠.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이러한 독립투쟁의 열기 속에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2년) 상해 사변이 일어나자 선생은 그해 11월 만주에 연락 근거지와 지하 공장망을 조직하고 주만 일본군 사령관 암살 등을 위해 대련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며칠 후 밀정의 밀고로 대련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경찰에 잡혀 취조 중 유치장 창살에 목매 죽은 이상한 노인,
1932년 11월 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 3단짜리 기사인데요. 유치장에서 죽은 노인이 바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회영 선생입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안면에 선혈이 낭자하고 타파오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목을 매 죽은 노인이라는 일본의 보도는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세의 노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받고 순국한 것이죠. 정부는 선생의 공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고 중국 정부는 2000년에 항일혁명 열사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동서 역사에서 국가가 망할 때 나라를 떠난 충신 열사가 수백 수천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우당 일가족처럼 육형제 가족 40여 명이 한마음으로 결의하고 일제히 나라를 떠난 일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장하다 우당의 형제는 참으로 그 형의 그 동생이라 할 만하다. 육형제의 절이는 참으로 백세 청풍이 될 것이니 우리 동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리라. 일본에 의해 조선이 패망할 위기에 처하자 형제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이회영 선생의 삶을 돌아봤는데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대한 독립에 힘쓴 이회영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